저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알마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성 소화불량을 앓았고 피부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외모 때문에 친구를 거의 사귈 수도 없었는데요. 여드름투성이에 또래들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제 외모를 보고 여자아이들은 저를 부담스럽게 생각했고 남자아이들은 저를 괴롭히며 짓궂은 행동을 일삼았거든요. 이런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친구는 바로 하이킹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일상에 지친 제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거든요. 사실 프랑스에는 높은 산들이 별로 없어서 저는 언덕 수준의 낮은 산들을 오르거나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아빠와 함께 기차를 타고 몽블랑 같은 산에 도전하곤 했는데요. 물론 몽블랑의 정상 코스 대신 짧은 코스를 선택해야 했지만 딱히 다른 대안은 없었죠. 하이킹 다음으로 좋아했던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매일같이 하이킹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서 제 소중한 취미생활이 된 것이죠. 저는 한국 드라마가 아니었으면 그저 공부를 놓은 채 폐인이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친구도 없었고 공부도 싫어했거든요. 그러나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 꼭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에 진학 후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와야겠다는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제 목표는 오로지 한국으로의 교환학생이었기에 대학교 진학 이후에도 공부에만 전념했죠. 몇 년 전과는 달리 한국으로의 교환학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저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만 했는데요. 저는 한국만 생각하며 정말 쉬지 않고 공부만 했고 결국 높은 경쟁률을 이겨내고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보다 교환학생으로 발탁되었을 때 훨씬 더 큰 쾌감을 느꼈고 그렇게 제 꿈만 같은 한국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국토 면적의 80%가량이 산지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하이킹의 성지 같은 곳이라고 알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훨씬 더 웅장하고 멋있었거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전된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서울에 이렇게나 가까이 산들이 붙어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이색적이었습니다. 저는 고층 빌딩과 조화되는 한국의 자연을 보고 정말 입을 벌린 채 몇 분간이나 넋놓고 바라본 것 같네요.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무엇보다 놀랐던 건 바로 물이었습니다. 유럽의 석회질 물과는 달리 한국의 수돗물은 몹시 깨끗한지 한국인들에게는 물을 사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듯 보였거든요. 수돗물을 마신다는 것은 유럽인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개념이지만 한국의 무료 수돗물은 유럽의 식수보다도 훨씬 깨끗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한국의 수돗물에 꽤나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국에서 완전히 적응을 한 뒤 저는 드디어 기대하던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이나 가야 하는 프랑스의 산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걸어서 10분만 이동해도 꽤나 근사한 산들을 오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저는 혹시 몰라서 아침 8시에 등산을 갔는데 한국인들은 굉장히 부지런한지 이렇게 이른 시간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고 심지어 이 시간에 하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등산을 하며 마주치는 한국인들은 제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저와 마주치는 한국인들마다 하나같이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들이 먹으려고 가져온 초콜릿이나 과자 등의 간식을 나눠주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저를 보고 꼭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제게 그들의 주먹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저는 그들이 저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줄 알고 몹시 당황하기도 했으나 나중에서야 그건 한국식 격려였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게 말을 거는 한국인들은 짧은 영어라도 사용해주며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줬는데요. 저는 한국어를 할 줄 알았지만 뭔가 그들의 호의를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똑같이 영어를 사용하여 대답하곤 했죠. 그렇게 산을 오르며 저는 한국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오른 산은 그저 서울에 위치한 평범한 산일 뿐이었는데 등산로나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거든요. 유럽에는 꽤나 유명한 산일지라도 별다른 등산로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시설을 갖추는 데는 꽤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산은 무척이나 안전하고 직관적으로 등산로가 설계되어 있어서 초행길임에도 무척이나 편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국의 인프라에 감탄하며 산을 올라가던 중
저는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물을 안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목이 조금 마를 뿐이었는데 제가 물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자 갑자기 갈증이 엄청나게 심해지더라고요. 저는 제게 간식을 건네시는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물도 주시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해봤지만 아무도 제게 물을 건네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점점 타오르는 갈증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실례인 줄은 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계시는 아주머니께 물을 조금만 나눠달라고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의 대답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여기는 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산이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 물이 보약이거든. 한국인들은 등산을 할 때 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기도 했고 약수터라는 말도 난생 처음 들어봤기에 그저 정수시설을 갖춘 곳일 거라고 유추만 해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약수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한국의 약수터에는 별다른 정수 시스템이 없었고 이건 그냥 산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놓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곳에서 물을 떠가거나 목을 축이고 있었죠. 아무리 한국이라도 어떻게 산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마실 수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물은 유럽처럼 석회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물이 오염되어서 미생물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한국의 산은 꽤나 높다 보니 약수터를 점검해주는 인력도 없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러나 약수터를 그냥 지나치기에는 제 목이 정말 타들어가는 것 같았기에 저는 약수터에서 물을 받고 있는 젊은 한국 남성에게 이 물이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재밌게도 저는 분명 한국어로 물어봤지만 이 젊은 남성은 영어를 사용해서 약수터에 대해 설명해 주더군요. 한국은 상하수도 시스템이 몹시 우수해서 미생물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약수터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하고 기준 미달일 경우 약수터를 폐쇄 조치하곤 하죠. 역시나 가장 믿음직한 건 바로 이곳에 매주 등산을 오시는 어르신들일 텐데 저희 아버지만 해도 벌써 20년째 이 산을 오르고 계시고 약수터의 물맛의 미묘한 차이를 느끼시고 물이 이상하면 바로 신고를 하시곤 하거든요. 만약 물이 이상하다면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이 바로 당신에게 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살면서 약수터 물에 이상이 생긴 경우는 본 적이 없지만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런 수많은 산들을 일일이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며 한국인들 하나하나가 전부 수도 검사원이 돼서 남들을 위해 기꺼이 공익제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들의 시민의식에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만약 유럽에 이런 공용 약수터가 생긴다면 잃을 것 없는 약쟁이들이 침입해서 약수터를 오염시켜 놓을 것이고 정부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약수터를 방치만 해놓을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위해 기꺼이 공익제보를 하는 사람들도 적어도 프랑스에는 단 한 명도 없을 테죠. 하지만 한국은 석회질 성분이 없는 최고의 물을 가진 것도 모자라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할 경제적 능력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런 귀중한 보물을 잘 보존하려는 시민의식까지 합쳐져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천연 정수기를 보존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감탄을 하며 약수터 물을 맛보았고 이건 유럽의 산 정상 부근에서 파는 10유로짜리 물보다 훨씬 품질이 좋고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물을 맛보니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이 물을 맛볼 수만 있다면 주말 아침을 모조리 투자해서라도 산에 오르는 수고를 감내할 가치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약수터의 물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고 결국 산 정상까지 한달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도시 인프라와 자연이 공존하는 한국의 산 정상의 풍경은 확실히 이색적이면서도 몹시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나 제게는 산 정상의 풍경보다 약수터의 물맛이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렇게 약수터에 중독된 저는 매주 등산을 갔는데요. 한국에는 수많은 산들이 있어서 매번 다른 산을 오르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질릴 틈도 없이 등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등산과 약수터 물을 즐기다 보니 저를 정말 죽도록 괴롭혔던 만성 소화불량도 많이 호전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여드름투성이라 불그스름했던 제 얼굴은 이제 완전히 하얀색 피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노안처럼 보이게 했던 제 피부는 한국의 고품질 물을 완전히 흡수했는지 저는 이제 원래 나이보다 어려 보일 정도로 피부가 엄청나게 좋아졌는데요.
제 피부가 한국의 물 덕분에 좋아진 건지 아니면 한국인들의 따뜻한 친절을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좋아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랑스에서는 수백만 원을 들여도 회복할 수 없었던 제 피부는 한국에서 한 푼의 돈도 쓰지 않고 엄청나게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SNS 계정에 올린 제 사진을 본 프랑스 친구들은 제가 필터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었다며 저를 질투하고 있지만 한국인 친구들만은 제 피부가 좋아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과 신이 내린 물을 즐기며 평생을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약수터에서 충격을 받은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